원사이드입니다. 제가 우울증 극복 수단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그런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우울증 관련된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. 최근에 용천우라고 하는 유튜버가 만든 우울증 관련된 컨텐츠가 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.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. 우울증은 상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들인 것이다. 우울증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. 이 우울증을 병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이다.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저도 작년까지는 이 용찬우라는 유튜버가 하는 그 우울증에 대한 개념, 그 개념에 상당히 동감했었습니다. 세상에 두드려 맞기 전까지 말이죠. 저는 최근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고 회복하기 시작한 지 이제 2달 채 안 됐기 때문에 저의 우울증 이야기를 이 원사이드 비디오로그에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. 다름산이라는 곳에 자주 가거든요. 그 다름산에 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올 때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거든요.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이 비옷만 입고 사찰에서 차 마시는 거,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. 장마철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이제 출발하는데 비가 그쳤습니다. 제가 우울증 증세가 올라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보면 전년도에 저희 또오기 스토어가 최고 매출을 찍고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대출을 더 끌어당겼어요. 그리고 일을 막 벌렸죠. 그렇게 일을 벌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스트레스들, 잔잔한 스트레스들이 있었는데, 그러다가 제가 12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. 그때 감정적으로 엄청 많이 무너졌었어요. 그게 첫 번째 트리거였는데 연이어서 저희가 운영이 힘들 정도의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또 터져버린 거죠. 이렇게 큰 임팩트의 방아쇠가 2번 당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저한테 트리거가 됐던 그 큰 2 사건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제 통제권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. 이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이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큰 이슈들이 내가 예측한다고 혹은 내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고 그런 게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저 같은 경우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사람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급한 게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계속 회피하게 되는,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이나 그런 번아웃 증상하고 비슷하게 찾아왔었어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울증이라는 거를 병이라는 존재로 믿고 있진 않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의 의지를 탓하면서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, 정신 차려라,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 지금 너는 왜 이러고 있냐, 계속 저를 몰아세웠어요. 근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제 자존감은 낮아지고 앞으로 제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정말 운이 안 좋게 딱 그 시점에 코로나에 걸렸어요. 그때 당시 보름 정도 격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집에 누워만 있었죠. 사람이 누워있으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빵 터져버린 거죠. 잠을 못 자게 되는 거는 물론이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슴 통증으로 좀 증상이 나타났었어요. 뭔가가 제 가슴을 엄청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숨쉬기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봉지를 꺼내서 제 입에다 대고 이렇게 호흡을 좀 정돈하니까 또 그 증상은 또 가라앉더라고요. 그 정도가 되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죠. 근데 그러다가 정말 좀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. 제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순간에 한 계기가 돼서 안 좋은 결과까지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병원을 갔죠. 병원에 가니까 엄청 두꺼운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하게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거나 저의 편향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뭐 알아내기 위한 그런 설문지라고 얼핏 들었는데, 그렇게 설문지 작성을 하고 상담을 하고 증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약을 좀 먹었었죠. 부산 기장군에 있는 다른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비를 맞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비옷이죠, 하드쉘이라고 하는 등산복을 입었고 바지는 수영복을 입고 왔습니다. 그리고 운동화는 방수가 되는 고어텍스 운동화를 신었고요. 그럼 이 다름산에 있는 옥정사라는 사찰에 가서 조용히 차 한잔 마시고 작업실로 복귀하겠습니다. 우울증 증상이 심했던 그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. 그래도 터널의 끝은 있다라는 말처럼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회복은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던 게 회복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렇다고 약에 의존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지만, 본인이 생각했을 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일단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게 회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는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서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우울감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걷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익숙해지고 나서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좀 높여 갔었던 거죠. 그렇게 거진 한 3개월 반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유산소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실체를 모를 때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하잖아요. 이 우울증이라는 저한테는 생소한 이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. 에너지가 좀 돌아오면서 그때부터는 도서관에서 심리학이라든지 우울증 관련된 책도 좀 많이 빌려서 보고, 유튜브에 있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봤었던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날 사찰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운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제가 바르는 모기약을 안 챙겨왔어요. 피부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모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찰에서 차 내려 마시는 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도 좀 와주길 바랬는데 이게 비도 안 오니까 벌레들이 더 극성인 것 같아요.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비 올 때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와, 비가 이렇게 온다고? 사무실로 컴백했습니다. 제가 작업실로 들어오니까 또 비가 몰아치더라고요.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가 이걸 또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. 일단 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. 나를 무너뜨릴 만한 이런 큰 이벤트들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제 의지나 저의 통제를 다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, 그런 것들은 언제든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, 이런 마인드 케어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, 이런 웨이트 하는 것처럼 마음도 좀 운동을 해야 되고, 또 그런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, 안 좋은 감정들이 왔을 때
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해소하거나 어떻게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확실한 질병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. 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심각성도 알고 그랬더라면 이번에 아마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단순히 뭐 저를 몰아세우기 전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고 질병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된다.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을 저 혼자 끌어안고 스스로만 좀 몰아세우다 보니까 감기로 끝날 수 있는 게 폐렴이 돼버린 거죠.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 말했던 그 용찬우라는 유튜브 채널에 쭉 내용을 다 보면 사실 그분도 우울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마음가짐을 그런 우울증 없는 것처럼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유튜브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걱정이 됐던 건 작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 거죠. 만약에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우울감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영상에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좋은 감정을 끌어와야 된다.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지고 이 안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패배자 같은 그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저처럼 정말 안 좋은 상태의 우울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고 엊그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원래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말이 좀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산적같이 생긴 사람도 그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.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알고 계시고 또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간의 뭐 심리라든지 이런 마인드 케어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 좀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를 잘 하시면 우울감이 올라왔을 때 잘 해소하고 또 잘 보내주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울증으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 말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